저도 88년부터 PSM, 95년 PSM 시스템을 거기가 당시에 PSM의 업무를 시작해서 많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저도 자동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PSM을 하고 나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단지는 100만 평 부지에 세워져 있는 대단히 컴플렉스가 되었습니다. 저도 나왔으니까 저희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좀 드렸습니다. 제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평의 부지에 17개의 단위 공장을 갖고 있고 IMF 시절에 회사가 어려워서 3개는 매각을 했고 1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위 공장은 65만 평의 부지에 지금 건설되어 있고 35만 평 정도는 펼쳐야 할 부지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공도로 남아 있습니다. 배가 5대가 동시에 저만할 수 있도록 수를 가지고 있고 10만 톤까지 저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서해안시대의 개막을 위해서 5월 19일 삼성종합화학으로 설립을 했는데 이때 과일 투자의 전문의역을 해가지고 IMF 시절에 전체 800%를 기록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었는데 잘 버텼습니다. 잘 버티고 그룹의 적극적인 공헌 아래 2003년 8월 저희가 1일날 삼성 아토피나 지금 이제 그 토탈사 지분을 갖고 있는 아토피나라는 회사하고 50대 50의 합작사로 출범을 해서 2004년 10월 5일날 다시 토탈이 아토피나를 아케마라는 회사로 찢어낸 통에 토탈하고 M&A를 다시 이름만 바뀐 겁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됐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런 프랑스 토탈하고 저희는 콤플렉스다 보니까 NCC 납사 크래킹 센터부터 방향독 공장을 가지고 있고 에틸렌은 85만 톤, 그 다음에 PX도 저희가 85만 톤 정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스타일렌 모노마르 한 87만 톤. 그래서 단위 공장은 SK 다음으로 큰 걸로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아까 현공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PSM의 12가지 요소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험성 평가 기법 중에 정량 위험성 평가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저희가 안전성 향상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예방하고 피해 최소화 전략의 일환으로 저희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 정성 위험성 평가는 저희가 해답이라든지 PHR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서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토탈하고 합작하고 나서 토탈사가 가장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정량 위험성 평가를 해서 이 컨트롤룸이 이렇게 합작할 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토탈이 9.11 테러 일어나고 나서 한 달 후에 툴루즈 공장이 폭발사고가 일어나서 25명이 죽었습니다. 토탈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합작을 하게 되면 이 컨트롤룸에 대해서 굉장히 아킬레스처럼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컨트롤룸이 너희가 너무 약하니까 자산가치에서 한 개에 100억씩 그래서 500억을 까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그거는 좀 무리다. 우리 한국 법에 아무 이상이 없고 지금 안전을 확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당신들 가치 기준으로 그런다면 좀 곤란하니 나중에 합작을 하고 나서 그것이 정말 증명이 된다면 우리 한 맛이 나눠서 투자를 하자. 그런 식으로 미뤄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저희가 요구가 있었던 거고 그 부분을 이행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방법은 어떻든 평가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알아야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잘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을 위해서 선진사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저희도 또 어디든지 좀 가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토탈의 QRA 전문가를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실력이 낮다 보니까. 세 번째는 저희가 QRA 전문가 육성을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일단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용어가 통일이 돼야 되고 제가 어느 정도 알아야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저희가 고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 어느 정도 저희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양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이행을 해야 되고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
토탈이 항상 저희 50% 지분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에서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 50%씩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예산을 항상 먼저 잡아줍니다. 이렇게 이행을 해라. 지금도 저희가 잘 이행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탈이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는데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행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저희가 200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말까지 해서 1,4단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현재 3단계까지는 다 마무리하고 4단계로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해외 선진사 벤치마킹은 DMV, 노르웨이나 영국 등을 갔다 왔었고 노르웨이 가서 실제로 적용했던 사례를 좀 봤고 영국의 에어프로덕트사에 가서 또 사례를 좀 봤고요. 토탈에 가서 제 합작사다 보니까 사례도 또 봤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1988년 7월 6일날 사고 났던 167명이 죽었던 25억 달러라고 하는 큰 손실을 일으킨 국회 유전 사고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매니저, 사이트 매니저가 얼마나 의사결정을 잘해야 되는가를 이 BBC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 의사결정을 잘해야 된다. 에머전시 때. 고루한 의사결정을 잘못합니다.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체크밸브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시절 설계할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게 전체 파이프라는 연결되어 있는 유전이 시리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전체가 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많은 피해와 많은 인명사고를 냈다라는 것을 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노르웨이 히드로를 가보니까 이와 같이 정량 영성평가 이쪽은 바닷가 쪽인데 여기 이제 건너면 주민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바람의 방향을 일단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콘크리트로 해서 프로텍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대로 통상 놔두는 게 저기인데 이 사람들은 이영성 평가에서 바람 부는 쪽에서 인근 쪽, 마을 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프로텍션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냥 한 건 아닙니다. 이 강도를 얼마로 할 건지, 어디를 얼마를 높일 건지 하는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탈에서 저희한테 교육용으로 주던 건데, 저희보다도 더 촬영을 잘했던 게, 서울 아현동 가스 토탈 사건, 그 다음에 프랑스 토탈의 툴루즈 25명이 사망한 사고. 이 사고가 나서 그 동영상으로 저희는 이제 도서 봤는데, 깨끗하게 썩었어요, 그냥. 완전히. 그래서 컨트롤룸이 날아갔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래서 지금 그 컨트롤룸에 대해서 저희가 플라스틱 프루프나 벙커로 지어야 됩니다. 벙커로 지고.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이런 사고가 나는 이렇게 싹 쓸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토탈 전문가의 지원을 받았는데 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PSM을 안 했다면 구수를 떼어놓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리스폰스가 굉장히 늦다라는 걸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내거든요. 한 달 후에나 두 달 후에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다른 프로젝트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신속하게 준비되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의 배를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액션 플랜을 수립하는 이 웨이트는 이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잘 분리해 놓으면 한 60%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널리시스를 하는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나머지 이 부분은 누구냐? 경영자의 의지가 주주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교육을 5회 받았고요. QRA 전문기관 영국에 가서 1회 3명을 육성을 하고 토탈 전문가에서 한국에 오라고 해가지고 3회 시켰습니다. 데이터 게더링은 저희가 2005년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했는데 이걸 가지고도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인근 이런 인프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주민이 살고 있는 보통 접근로, 주민의 실거주, 뭐 인원수 파악 이런 것도 밤에는 얼마나, 낮에는 얼마나. 그러니까 밤에는 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학교 같은 학생도 오고 직장 가신 부모님들도 다 오시니까 숫자가 또 적어요. 낮에는 또 뭐 전부 어떤 그 직장으로 이렇게 나가시게 되면 숫자가 달라요. 그러한 부분을 대변하다 보니 실제로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실시는 6월 1일부터 12월 반까지. 그래서 이제 이 평가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행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평가 결과의 공유 및 토의를 한국에서 실시했습니다. 결과의 이행이 되겠습니다. 투자에 대해 양전성 향상 극대화를 위한 개선 계획을 수립해요. 기업은 이윤 창출의 집단이라는 걸 몇 번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은 자선사업가가 아니라는 걸 일차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적의 투자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봐야 되는 게 기업이다. 그래서 최저가를 항상 합니다. 투자의 우선순위를 하고 인명보호의 최우선을 하고 저희 나라는 보통 사람이 산재 처리하게 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습니다만 4억에서 7억이면 산재 처리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약 40억 원의 가치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인명의 그 가치를 두고 사람 인명을 살리는 쪽으로 모든 설비나 이런 걸 가져가라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비 반영 및 외부 영역에 대한 최적 방안을 스터디하다. 오늘 기술이 내일 또 다른 더 좋은 기술이 나온다면 기꺼이 그걸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최적방을 찾아서. 그 다음에 개선을 실시하고자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단기적으로 뭐 산업안전공단의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개선했던 것들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도. 보시다시피 뭐 이오 볼탱크에 뭐 노출이 되면 다이레이션 시킬 수 있는 그 마이크를 가지고 항상 pomp 형식으로 물을 채워놓는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을 프로텍션 할 수 있도록 해놨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컨트롤룸을 아예 양압설비 및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서 보강했다 한 사례 등 그 다음에 유압 같은 품질관리팀이 저희 공장 옆에 이렇게 맞은편에 있는데 이 부분을 그 이스라엘 테이프라 해가지고 이 방폭이 되면 이 유리가 흰기로 바뀌지 않습니까?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가 파편이 그대로 내려앉도록 그러니까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내려앉도록 지금 이제 그 전 세계적인 이스라엘 제가 제일 나은 걸 있는데 이쪽으로 프로텍션하고 그 일부는 막아버리는 이런 행위를 했었습니다.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못었던 거를 이와 같이 해서 폰드를 파가지고 1차 노출이 되면 충분히 희석시킬 수 있고 거기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폰드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산업안전공단하고 임성그 평가를 실시해서 그걸 방기 훈련에 반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소화전이나 이런 부분은 이런 화염이라든가 열 온 소스 안에 들어있는 거는 다른 쪽으로 이사라는 이러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히타를 더 세우려면 이 부분에 더 세우고자 했을 때는 어떤 영향이 갈 건지 컨트롤까지 그러한 부분을 잘 스터디해서 프로텍션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전체 프로텍션 하자는 것은 성공학생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업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저가를 항상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좀 더 보강을 잘 한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객관적인 결과를 창출하려면 이와 같은 전문 툴을 활용해서 에듀케이션 해야 됩니다. 이에도 이러한 스터디를 통해서 개선했던 사례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는 아주 마이너한 거였습니다. 마이너한 거였고 이제 큰 게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토탈이라고 하는 회사가 애초에 DB하면서 그 딜리전스 하면서 문제를 앞으로 갔던 컨트롤 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상주하는 컨트롤룸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거냐 하는 것을 항상 이슈화하고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이너한 거를 일단 개선을 다 끝내놓고 컨트롤룸을 개선하기 위해서 CFD 기법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베레이션 했던 그 결과를 가지고 워스트 시나리오를 가지고 CFD를 돌려서 이 컨트롤룸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데미지를 먹을 거냐, 그 워스트 케이스 때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보강해야 될 거냐 하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못하니까 저희 그룹사하고 ABB에 줘가지고 이 부분을 설계했습니다. 세면 이게 원래는 동영상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면 시간대별인지 흘러가면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 결과를 가지고 이와 같이 컨트롤룸을 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철근 콘크리트를 무진동 파일로 박아서 이 부분에 버퍼를 두고 프로텍션을 하자라는 게 애초에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가동 중에도 있고 또 공장을 4년에 한 번씩 끄는 정수 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한 80억 정도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자고 또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노력한 게 워터 스프레이를 세워서 개선해보자. 그 안을 또 내세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철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감싸는 형태의 디자인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보다는 워터 스프레이에 의한 그 도미노 이펙트를 막아서 사고를 최소화하자라고 안을 세웠는데 불행하게도 그것보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도 거의 그걸 없애하는 식으로 갔어요. 엔지니어랑 끝을 해결을 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어느 교수님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워터 스프레이가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다. 또 그게 그 진행이 되면서 어떤 그 베이퍼라이징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문제도 있고 또 워터 스프레이가 제대로 작동해줄지도 신뢰 정도 좀 고민이 되고 그래서 워터 스프레이 채택을 긍정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토탈의 지금까지 내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어떻게 보강할 거냐 하는 것은 또 숙제가 남아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최종은 저희가 지금 대안을 세우는 건 아까 철근으로 하는 거를 1층까지만 하고 2층에 있는 인력은 다 공정지역 밖으로 소개시키는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아마 2층에 근무하는 일반 관리직은 다 그 건물에서 철수시키는 방안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만 이제 저희가 아까 보강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창문 이런 거는 컨트롤룸에 창문이 있다는 걸 상식 이하의 일이지만 80년 전에 이 우리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룸에 있는 이 유리창 이런 거는 다 막겠다는 거예요. 다 막고 벽돌로 해서 다 막고 저희가 밑에 1층만 이와 같이 철근으로 해서 철근 구조물로 개선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에버랜드하고 ABB 컨설팅사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설계가 거의 끝나가지고 그 두 가지 방안 중에 아까 1안에 1층만 하는 방안으로 거의 바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안에 일단 포탈에서 승부 좀 빨리 해달라 하는 저희가 주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행을 하죠. 아까 이런 거는 그 CFD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3D로 자료를 만들어서 테스트 해주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동영상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폭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CFD를 통해서 각 단위 공장별로 분석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아까 워러 스프레이로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스케줄까지 다 짰는데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저희가 설계는 이렇게 가졌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안은 이 컨트롤룸이 저희가 넘버원 컨트롤룸이 일단 컨트롤룸 컨솔리데이션이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공장이 납사 크래킹 센터, 그 다음에 C4 BTX, 그 다음에 OC 공장이라고 원래 빈 컨버전 최근에 저희가 이제 준공을 했는데 그 세 개의 공장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순차적으로 넘버 2, 넘버 3, 넘버 4, 넘버 5 이와 같이 다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일단 개선을 해보고 그래도 녹록치 않다. 그 설계해 놓은 결과가 안전을 확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 컨트롤룸을 컨솔리데이션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룸을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전체 컨솔리데이션 하는 거는 뭐 국제적인 추세고 최근에 뭐 이데미지나 이런 데 사례 조사를 해보면 20년 전부터 이런 인테그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솔리데이션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 DCS나 이런 그 자동화 시스템에서 충분히 그런 기술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